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의 톡톡 뛰는 생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강예서입니다. 꽉 닫힌 마음에 언제나 시원한 한 방을 준비 중인 중2 조수인입니다. 한 해 한 해 생기는 나이트처럼 저희 생각도 하나씩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는 중3 송성환입니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1 김윤호입니다. 나이는 가장 연장자이지만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님들에게 항상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2 이서연입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뒷받침해주는 전문가, 우리 조우람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지지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우람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의 경우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면 택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택시 번호판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1번 흰색, 2번 파란색, 3번 노란색. 스윙! 네, 조수인 의원님. 3번 노란색? 본 적이 있나요? 그냥 길 가다 보면 택시 번호판이 노란색인 걸 본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우리 조우람 변호사님이 택시 번호판이 노란색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택시는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영업용 승용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붙여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랑은 다르게 뭐 노선이라든지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값만큼 거리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파란색 그 번호판도 보시잖아요. 이거는 현재 전기 자동차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1번 택시 운전사, 2번 승객, 3번 둘 다 안 낸다. 네, 우리 이서연 의원님. 택시 운전자 1번 아닐까요? 택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 보통 제가 택시를 타면은 운전사분들이 이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세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택시 운전자분이 과태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입니다. 손님이 안전띠를 착용을 안 했는데 과태료는 또 기사님들이 내야 한다 그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1번. 택시 운전자이지만 택시 운전자도 안 내고 승객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운전자는 본인도 좌석띠를 매고 동승자에게도 좌석띠를 매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승자가 매지 않는다라고 해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 그리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동승자에게, 손님에게 매라고 했는데 안 매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기사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까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부과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이 뭐 안전띠 하세요, 아니면 스티커에다가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라는 표시만 잘 해두면은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택시를 기준으로 2km까지 3,800원의 기본 요금이 책정돼 있어요. 이후 132m마다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택시 요금을 정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1번 택시회사, 2번 시민들, 3번 공무원. 저요. 네, 송성환 의원님. 1번인 것 같아요.
택시 회사가 요금을 정한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뭐 편의점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도 돈을 내고 저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택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땡! 네, 조수인 의원님. 3번 공무원? 공무원들이 택시 요금을 정한다? 네. 그냥 택시 탈 때 보통 기본 요금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지정해준 돈으로 지불을 하게끔 정해놓은 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현행 여객 자동차법상 그 택시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죠. 네, 퀴즈의 우승자는 조수인 위원님입니다. 박수! 오늘도 푸짐한 문화상품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우승해보는 것 같은데 두 문제나 맞추고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혼자서 택시를 탄 건 뭐 중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혼자 타봤던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택시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을지 만나보죠. 자,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군가요? 네, 접니다. 자, 김윤호 위원이 대표 제안자입니다. 어떤 고민을 가져왔을지 주제 발표해 주시죠. 청소년들에게 택시비를 할인해 주세요. 버스와 지하철은 되지만 택시는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아무래도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타야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청소년들은 택시를 타고 싶어도 비싸기 때문에 선뜻 택시를 타기 어렵습니다. 시국이니만큼 청소년들을 위해 택시비 할인을 해줄 순 없을까요? 어른들은 각종 신용카드로 택시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청소년 권익에 대한 이야기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 범위는 어디까지 정하면 좋을지 두루 이야기해보려 토론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택시비 할인 혜택을 주세요 인데요. 듣기에는 어른인 저도 그런 제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위원님들은 사실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떤 토론 결과가 나올지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국이니만큼 청소년들을 위해 택시비 할인을 해줄 순 없을까요? 청소년 할인은 필요 없습니다. 택시를 타면 자꾸 그 미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 달리는 거. 택시비가 아무리 싸진다 해도 얼만큼 싸질까요? 지금은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요금을 좀 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한 건데 반발이 심할 줄은 몰랐네요. 택시비 청소년 할인.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청소년들이 택시비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택시비 할인이 왜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 위원 여러분들 택시비 할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비난을 듣고 반대를 듣더라도 소신 있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할인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설득에 앞서서 먼저 강한 반대부터 나왔어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택시비 할인을 하려면 물론 좋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이 택시를 탈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학교에서 집중적인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뭐 택시비가 얼마나 싸진다는데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주로 혼자 타거나 많으면 4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택시비가 아무리 싸진다 해도 얼만큼 싸질까요? 저는 택시비가 싸진다 해도 버스를 탈 것 같아요. 저는 위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한 건데 반발이 심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고등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일 바쁘고 하루를 알차게 사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바쁜 저희에게도 택시비 할인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동생이 5살이라 많이 어려요.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동생이 잠들면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힘들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 갔던 게 지금같이 코로나가 터진 시기가 택시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요금을 좀 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택시를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때다라는 말씀인데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님? 지금 택시 이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때의 택시 이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 한 3월에 6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월 되니까 한 100으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8월에는 113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97이었거든요. 그런 숫자를 보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택시의 활용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택시비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또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버스비, 지하철 요금 할인은 봤어도 택시 요금 할인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택시 요금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경우인데요. 이제 2020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만 16세부터 18세의 취약계층의 청소년일 것,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후에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탈 수 있고요. 연 16만 8천 원 정도의 티머니,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서 그 택시비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월 4회 그리고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택시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아니군요.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타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1,000원을 할인해주는 그 택시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불식 교통카드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보니까 이용량이 좀 많이 없어서 올해에는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을 위한 택시 요금 지원 혜택도 뭐 환승 할인 같은 다양한 제도도 이제 고안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택시의 활용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순간에 택시가 가장 필요한가요? 사실 학생에게 택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지각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딱 아침에 눈을 깼는데 지각이다 싶으면 달려가기에도 먼 거리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때가 택시가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약속 장소에 빨리 가야 될 때 빼고는 별로 이렇게 택시를 사용할 때가 별로 없지 않나요? 저는 이제 등하교 길이가 먼 친구들은 이제 매일 등교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버스는 또 이제 한두 번 갈아타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은 뭐 10분 내에 도착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매일 택시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 없이 처음 가는 장소일 때 택시를 타면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독립적인 초등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준비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택시비 할인에 대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는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겠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요금이 부담스럽다. 한두 번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대중교통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하는 거 싫어해서 뭐 무조건 이런 편리한 걸 생각해서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택시를 타는 게 버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너무 혜택을 많이 줘주면 또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든지 너무 뭐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강하게 키우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건 반대거든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 급히 학원 가야 될 때 뭐 부모가 데려다 주지 못하면 이제 그럴 때 이게 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가만 보니까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귀찮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택시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너무 온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이런저런 다 생각을 해서라도 택시 그거는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딜 택시를 타? 아들들이 사실 수입이 없는 애들이 우리 세대
안 그랬는데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의 된 입장에서 그게 너네들은 쓸 수 없으면 그렇게 택시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니니 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게 택시 타고 왔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들하고 또 다른구나. 타지 말라 그래도 타더라고요. 안 탄다,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하는데도 제가 보면 좀 늦잠 자거나 또 늦게 오거나 할 때는 타더라고요. 카드 찍힌 거 보면, 택시 타고 갔구나. 그럼 그 다음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부모들 입장에서 너 또 택시 탔지 할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탈 거 할인 혜택을 줘서 좀 저렴한 가격에 타고 다니면 좋긴 하죠. 네, 부모님과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은 우리들을 위한 혜택이 더 필요하다. 아니다. 청소년들은 혜택이 충분하다. 아니다. 더 이상 혜택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택시비 할인을 제외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한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교복에 대한 혜택이 택시비에 대한 할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기인 저희 학생들은 교복이 계속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년당 한 벌씩 이렇게 교복을 계속 사다 보니까 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만 원씩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본인이 키가 빨리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안 바꿔도 되던데? 저는 계속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복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야말로 이제 많은 학교에 이렇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뭐 지금도 청소년 혜택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의 청소년 혜택이 더 많아지면 청소년들의 감성 충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혜택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택시비 할인 혜택만 좀 더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택시에 굉장히 집착하는 우리 김윤호 위원님이었고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답게 청소년에게 택시비 할인 혜택 절실하다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대 대중교통은 아니다 입니다. 자, 청소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할인을 받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택시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오가며 타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택시도 여러 사람이 오가며 타고 교통수단이니까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를 보면은 버스보다 많은 게 택시인데 한꺼번에 타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인데 대중교통이 맞지 않을까요? 네, 저도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교통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택시는 대중교통 분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될 수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택시는 단독으로 타기에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은 변호사님,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되고요. 또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라서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요금도 정해져 있어야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택시를 보면은 요금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일정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현재 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법에 의해서 그 요금을 할인이나 면제할 수 있는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아직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님들이 택시비 할인에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택시비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가까운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 이제 할인 혜택처럼 이제 그 택시비도 1,000원씩 할인해 주는 게 어떤가요? 기본료 할인을 하면 택시가 버스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터당 요금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m마다 100원이라면 132m마다 50원은 어떨까요? 저도 학생들에게 실속 있는 요금 할인이 되려면은 기본 요금을 할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 요금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2,000원 정도면 버스와 다를 거 없이 부담 없이 탈 것 같아요. 저는 기왕이면 통 크게 기본 요금 50%를 할인했으면 좋겠어요. 미터당 요금은 할인되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틀리게 알려줘도 저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만약 기본 요금이든 뭐 미터당 요금이든 청소년 위원님들의 바람처럼 할인 혜택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들은 택시를 타고 뭘 해보고 싶으세요? 요즘은 학교가 끝나면 이제 금세 깜깜해지고 너무 밖이 추운데 이런 날에 택시를 이용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택시를 타면 자꾸 그 미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 달리는 거. 계속 돈이 올라가는데 제 주머니 속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그게 넘어갈까봐 불안한데 택시비 할인을 해준다 하면 마음 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가끔씩 택시만 타도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받고 싶은 혜택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왕이면 그 혜택을 다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할인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놀이동산에 가서 할인을 받고 그리고 분식점에서도 할인을 받고 편의점에서도 할인을 받으면 네.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도 요모조모 택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청소년들을 위한 택시비 할인 혜택이 생겨서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나쁜 쪽도 있겠죠. 청소년인 저희는 혜택을 보지만 택시기사분들은 요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손님이 생겨서 택시 기사님이 수입이 늘 것 같아요. 저희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면 나중에 그 혜택을 저희가 잘 사용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혜택을 오히려 저희가 부담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혜택에는 나라의 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부담보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와 비슷한 나이 이제 저 또래들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그래서 더 다양한 곳을 다니고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네, 택시비 할인은 그런 기회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인 위원님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것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운전석이랑 이 뒷좌석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투명 칸막이 같은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승객들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택시기사분들도 승객들로 인한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혼자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택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추운 날 병원에 가려다가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가 안 잡혀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택시는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하게 태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앞에 택시 전용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이제 뭐 학교가 끝나고 급하게 학원에 가거나 약속 장소에 가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딱 빠르게 택시를 타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택시비 할인 혜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의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한마디 더 하고 싶다 하는 의원님 계시는가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교통비 할인을 받았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니까 택시비 할인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혜택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택시비 할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택시비 할인이 있으면 물론 저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지만 아직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나이에 이 혜택은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혜택은 학생이 아닌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생긴다면 학생들의 이동에 큰 혜택이 될 청소년의 택시비 할인 혜택. 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의견을 발표해준 김은호 위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결정 다들 하셨나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김은호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청소년 택시비 할인 혜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대표 제안자로서
의견을 통과시켜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택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원님들과 만나서 깊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보니까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택시 혜택을 받아 빨리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해지네요. 청소년 위원님들이 택시 할인만을 주장할 것 같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할 때만 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할인을 해주면 나중에 세금 부담으로 또 돌아오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